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입니다. 사인님은 주변에 아군이 많으세요? 적군이 많으세요? 살다 보면 곁에 있는 사람 덕에 용기를 내고 위로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헷갈릴 때도 있죠. 오늘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이 부정적인 주변인 오지라퍼와 방해꾼을 다루는 법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회성을 타고난 우리에게 주변이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만 봐도 그렇죠? 열띤 응원이 승패에 적잖게 영향을 미칩니다. 난 남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 자부하는 사람도 옆에서 자꾸 걱정하고 다시 생각해보라 그러고 불안해하면 위축되기 마련이죠. 긍정적이고 격려해주는 지지자가 많으면 밀어붙이는 힘도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지라퍼나 방해꾼이 많으면 에너지도 분산되고 그 힘도 줄어들겠죠. 그럼 이런 마이너스 에너지의 원천인 이 오지라퍼와 방해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우선 오지라퍼와 방해꾼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오지라퍼는 말 그대로 호기심 많고 다른 사람의 일에 폭넓게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할 건 이들의 간섭이 선의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블로그에 올린 글 꼼꼼히 읽고 맞춤법도 교정해주고 소감을 세심하게 써서 메일로 보내주죠. SNS 프로필 사진에도 한 소리 합니다. 더 활짝 웃지 그랬어. 옷이 좀 그렇다. 다음부터 옷에 신경 써. 그런데 이런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말들이 다 위해주는 취지라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 엄청 섭섭해 하거든요. 빅워크를 쓴 찰리 킬키는 오지라퍼에게는 인신공격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명료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기대하는 종류의 피드백이나 교류 방식을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죠. 잘못된 점만큼 잘한 점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칭찬 먹고 크는 달팽이거든요. 가끔 고집을 부리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 얼굴을 크게 잡아야 느낌이 산다니까요. 그렇게 하라니까요. 같은 말을 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클로즈업은 제가 부담스러워서요. 좀 익숙해지면 그런 샷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잔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의욕이 꺾이고 용기가 줄어서 소심해지죠. 아무리 좋은 얘기지만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 너무 귀찮아서 손절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 싫고 저거 싫어서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면 정말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롱이다롱이 개성껏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넓히는 게 자기 자신에게 훨씬 바람직하겠죠. 사실 진짜 고달픈 게 가까운 사람 혹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오지랖할 때입니다. 언니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매사 내가 일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답답해합니다. 지적을 많이 당해야 일도 느는 거야. 일하는데도 맷집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무안 주는 상사 아주 골치 아프죠. 찰리 길키는 이런 경우에는 일을 키우지 말고 마음을 키우자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특별한 반응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도 합니다. 선배님 눈엔 그렇게 보이세요? 이거 뜻밖의 반응인데요? 맘상하지 말고 가볍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고 피드백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그릇이 커지면 오지라퍼에게 오히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말을 경청함으로써 그 사람을 나의 적극적인 홍보대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하는 게 속성인 반대꾼입니다. 남 반댈세, 매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죠. 오지라퍼가 선의를 가진 다소 귀찮은 아군이라면 반대꾼은 확실히 적군이죠. 대체로 반대꾼은 호감형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인 가운데 한두 명에 불과하죠. 다행스럽게도 그 한두 명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망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건 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방해꾼을 커다랗게 괴물처럼 만들어 놓고 쩔쩔 매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없는데 있다고 믿거나 몇 안 되는 수를 엄청나다고 느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의 악플러죠.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인터넷에서 일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마치 세상 전부가 다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찰리 킬키는 이럴 때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수로 보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과거 속의 유령 방해꾼도 있죠. 엄마는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했어. 정작 말을 했던 엄마는 기억도 못하는데 평생을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공연한 방해꾼을 모셔두고 사는 겁니다. 사실 그 유령 방해꾼에게 힘을 부여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죠. 방해꾼을 다루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대하지 말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하던 일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고친다 해도 어떤 핑계를 대서든 다시 또 반대하고 태클을 걸 겁니다. 혹시 열받아서 이 방해꾼을 상대하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시간 낭비야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 시간을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이 아군들과 함께 보내는 게 훨씬 현명하겠죠.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 좀 잠잠하네. 마음이 바뀌었나? 그렇다고 반대꾼이 친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점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역시 가장 고민스러운 거 반대꾼이 가족 중에 있을 때입니다. 주로 이 성향이 반대인 부모님이나 취향이 전혀 다른 형제자매일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일에 관해서만큼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일에 관해서 묻게 되면 이 자세한 사항은 얘기하지 말고 진행 중이야.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 하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게 현명합니다. 아군이 너무 많아도 전투력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오지라퍼와 이 성가신 반대꾼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어지간한 사람 편안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세요. 고맙습니다.